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프리 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정지영 기자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우중충했어요. 그래요, 하루 종일. 네,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서 그런지 좀 울적하기도 하고 뭔가 좀 우울하더라고요. 기분이 예. 좀 쫙 가라앉고 예. 약간 그런 느낌이죠. 방송하는 만큼은 좀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벌써 한 400분 넘는 분들께서 접속해 계십니다. 네네네. 500분 오. 가까이 오셨는데 네네. 매일 출석하시는 분들. 빛나는 태양빛 9372님 좋아요 누르고 프리데스크랑 뉴스데스크 본인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SP콜님, 김민호 아나운서님, 성지영 기자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댓글 피콜님도 건강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네, 저희는 댓글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혹시 보시면서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서 저희가 읽어도 드리고 또 그에 관해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541분과 함께 오늘 프리데스크 정식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코너부터 갈게요. 네. 네, 매일 찾아오는 코너죠. 프리 초대석. 저는 이 초대석 이야기만 하면 약간 레트로 감성이라서 좀 어색하긴 한데 어쨌든 프리 초대석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외길만 걸어오신 황혜진 선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아무래도 오늘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얘기를 네.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연결식이 서울시청에서 엄수가 됐잖아요. 비교적 적은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중계됐죠. 이게 사실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좀 많았잖아요. 네. 그걸 좀 상당히 의식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민주당이 예상 밖으로 의외로 또 이 서울시 특별시장으로 세금을 들여서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치른 거에 대한 반발 여론이 상당히 많다, 만만치 않다, 저항감도 만만치 않다 이런 걸 의식해서 최소한으로 인원을 줄이고 물론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온라인으로 그 연결식을 치렀는데요. 연결식 끝나고 상당히 지금 민주당도 침통하고 서울시도 침통한 분위기인데 오늘 5시 반쯤에 박원순 전 시장, 박원순 시장의 고향 경남 창녕에 도착해서 유연대로 박 시장의 부모님 계신 봉분, 네. 유골함을 묻고 장례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연대로 유골가루 일부를 무덤에 뿌리고 아마 나중에 거기다 작은 표지석 네, 같은 비석을 세운다 그런 얘기가 있네요. 네. 네. 그렇더라고요. 장례를 주관한 건 서울시지만 네. 장례위원장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맡았습니다. 민주당에 깊이 관여를 했는데요, 지금. 그렇죠.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 당원이고요. 민주당 국회의원 100명 정도가 장례위원으로 참석을 했죠. 그렇죠. 참여하고 네. 또 박원순 시장의 친구, 본인이 오랜 40년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을 같이 한 친구라고 얘기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 그다음에 백낙청 제야의 서울대 명예교수, 그다음에 서울시 제1부시장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사실 서울시와 민주당이 힘을 합쳐서 장례식을 했는데 민주당이 배출한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시장이고 삼선란 시장이니까 민주당 시장이죠 사실은. 그쵸. 민주당 시장이고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지금 진상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일단 오늘 피해자 측 변호인과 피해자 측과 연단의 여성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해서 일부 피해자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조금씩 박원순 시장은 이미 망자가 돼서 사실 반론권도 없고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한계 속에서도 상당히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사실 저희도 기자를 하고 또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직도 국민들이 놀라고 굉장히 충격적이고 황당하고 이게 황망하고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박원순 시장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네네. 저희도 기자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충격적인 사건들을 많이 겪지만 이번 일은 특히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민주당 자체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충격적이고 겨우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근데 사실 이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장례가 끝날 때까지는 추모 기간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의혹 제기를 하거나 망자에 대해서 그 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해왔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그 피고소인 박원순 장이 고인이 돼서 법적으로 이 사건은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할 사람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공소할 사람이 네. 없어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기소를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붕 뜬 거죠. 그러면 법적으로는 이게 지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간에 장례가 끝날 때까지만해도 애도와 추모의 시간은 좀 지켜달라,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 호소를 하고 또 피해자, 피고소인이죠. 피해를 호소하는 그 전 서울시 직원, 전 비서분, 고소인, 피고소인이 아니라 고소인이죠. 네, 예. 고소인. 네. 고소를 한 분, 피해자 그분에 대해서는 2차 가해나 신상털이나 이런 일들이 좀 하지 말아달라 호소를 했는데 네네. 민주당은 좀 난감하죠. 사실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오늘 연결식이 끝나고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피해를 호소한 측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변호인이 일단 나왔고 피해자 측은 건강 문제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성폭력 상담소장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구체적인 어떤 그 피해들이 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뭐 방송으로 다 옮기기는 좀 부적절한 말도 많지만 어쨌든 4년간 성적 추행, 시장실과 시장실 뒤에 있는 그 침실에서 성적인 추행, 그다음에 성폭력적인 언어, 문자 메시지, 뭐 사진 전송, 뭐 이런 등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4년간 있었다라고 지금 호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나름 그 뭐 아주 디테일하진 않지만 대충 지금 그 피해자와 연대하는 변호인들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 쪽 분들 얘기는 전형적인 권력관계 위기에 의한 성추행, 네네. 성적 폭력이고 전형적인 직장 내 성추행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잖아요. 뭐 이미 많은 그 기사들이 났기 때문에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물론 이게 이런 한계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피고소인 가해자로 지금 지칭되는 박원순 시장은 망인이 돼서 반론권이 없기 때문에 한쪽 주장만 듣고 어떻게 다 결정을 하는가 이런 문제는 사실관계 있습니다. 규명하는데 좀 문제가 있긴 하죠. 문제가 있는데 일단 민주당 쪽에서 그래서 장례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사실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박원순 서울시장을 매도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네. 지금 그 성추행 사건이나 그런 것들 쭉 취재하거나 이렇게 뭐 기소를 하거나 재판을 하거나 수사를 할 경우에 보면은 피해자의 그 증언, 저 사람이 굳이 저렇게 남을 음해할 의도가 이유가 있을까? 없는 얘기를 꾸며낼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저렇게 해서 저 사람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 살피잖아요. 그리고 뭐 저 증언이 정말로 이렇게 믿을 만한가 등등 여러 가지 살필 텐데 그 증언을 보면 한 2달 전쯤에 변호인을 찾아와서 그 피해자가 상담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쭉 상담을 하고 7월 8일 날 저녁에 경찰에 찾아가서 고소장을 내고 새벽 2시 반까지 조사를 받고 네. 곧바로 그러고 나왔다. 그런데 지금 그 사실이 어떻게 해선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박원순 시장한테 알려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의혹 제기를 의혹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 제가 현장에 기자회견장에 갔던 신수아 기자랑 얘기를 했는데 네. 현장이 굉장히 좁고 사실 이제 협소한 장소여서 기자들이 엄청 많이 몰려가지고 네. 그 몰려 있는 상태에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소식이고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기자들이 현장 연결하려고 그러니까 거의 통신이 마비될 정도였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쪽의 분위기는 사실은 장례위원 쪽에서는 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사실 연결식이 이제 엄수된 상황에서 자기들은 이제 기다릴 만큼 좀 기다렸고 사실 피해 호소하는 여성 측에서는 굉장히 2차 가해 피해를 얻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좀 기다리거나 이런 사실관계 규명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물론 이제 가해자 측으로 지목된 박원순 전 시장이 이제 망인이 된 상태에서 뭔가 반론을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진상 규명을 어느 정도 해달라 그런 게 그쪽에 이제 요구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 조금 전에 서울시에서 그 피해자 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서울시의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사실을 호소하면서 좀 해결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고 그렇죠. 예, 예. 뭐 이렇게 그 뭐 별일 아니지 않느냐
나이든 시장 박원순 시장이 농담조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일단 서울시에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 당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있는지 동료 직원들이 있는지 호소를 들은 사람이 있는지 조사를 할 여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쵸, 약간. 경찰 고수와 별개로 진상조사 차원에서 그래서 오늘 서울시에서 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 상의를 하겠다, 알아보겠다, 네, 그런 논의를 하겠다 속보가 이런 지금 속보가 지금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네. 서울시에서는 아마 그런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남은 게 뭐가 있냐면 지금 통합당에서 일단 장례가 끝나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자 이제는 진실을 좀 알아야겠다. 애도와 추모 시간이 이제 끝났다. 진실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경찰청장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그때 좀 따져보겠다, 알아보겠다. 국회에서 이런 사실을 국회에서 따지겠다. 청문회 과정에서 경찰에서 어떻게 고소장을 받았고 어떤 조사를 했고 당신들은 박원순 시장이나 다른 기관에 이걸 보고하거나 알린 적이 있냐 등등을 좀 알아보겠다고 하는 건데 경찰에서 사실상 이게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돌아가신 상태이기 때문에 얘기를 자세하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언제 고소장을 받아서 조사를 했고 대강 뭐 이미 그 피해 사실에 대한 내용들은 피해자 쪽 변호인들이나 여성단체에서 다 지금 공개를 했으니까 네. 아마 그런 정도의 그 사실을 진술했느냐 그러면 뭐 대강 비슷합니다. 정도 답변밖에 하기 어려워요 경찰은.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아마 큰 그 팩트가 나오긴 어렵고 이런 건 따질 수 있겠죠.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했느냐 아니면 뭐 다른 쪽에 보고했느냐 박원순 시장한테 알려줬느냐. 그러니까 현재까지 경찰 쪽에서는 박원순 시장 쪽에 전혀 연락한 적이 없다. 직원장이기 때문에 본청에 뭐 보고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라는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그 서울시장에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에는 보고를 했다 이런 그 기사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경찰이 공식 발표한 건 아니죠. 기자들이 이제 네네. 다른 취재를 통해서 그 정도 취재를 해서 쓴 기사인데 이것도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네. 아니고요. 그 정도 단계죠. 네. 근데 사실 통합당이 처음에는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네. 좀 보였거든요. 주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사실 좀 강하게 공세를 좀 비판을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장례식이 끝났고 첫날은 박원순 시장이 뭐 별세를 했으니까 망자가 된 상태에서 사실 조심해라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SNS에 함부로 글 올리지 말고 기자들 전에 함부로 대답하지 말고 일단 그 함구령 같은 걸 내렸죠. 그러다가 아마도 이제 조금씩 사실이 드러나고 여론을 보면서 이거 국민들이나 이렇게 서울시 특별시장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라는 의문 또 가해자는 이렇게 되면 더 큰 고통에 피해자는, 빠지는 것이 아니냐 피해자는 네. 2차 가해가 되는 것 네네네네. 아니냐 심지어는 뭐 민주당이 추모 프래카드를 걸어놓은 것조차도 곳곳에 2차 가해일 수 있다 이런 정도 여론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 여론도 존중할 필요도 있고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사건에 있어서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민주당의 좀 이렇게 나이 든 의원들이나 뭐 저희 세대도 그렇고 어찌됐건 그 박원순 시장이 유서에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한 부분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한 것 아닐까. 네. 또 결국 본인이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가장 큰 사죄와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네네. 근데 그게 우리 사회의 그 정서이기도 하고 동양 사회에서는 사실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라도 자기 목숨을 가지고 사과를 하거나 사죄를 하면 그걸로 다 덮어야 된다라는 옛날 그런 전통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그 정서도 사실 있는데 그런데 반면 생각해 보면 피해자는 그것으로서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또한 그 자체가 더 큰 부담일 수도 있고 더 큰 멍해일 수도 있고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과연 박원순 시장의 뭐 이건 아직까지 다 뭐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뭐 상식적으로 이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은 지금 없고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의 그런 선택이 피해자에게 위로가 되고 피해자가 그것으로 이렇게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됐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이 결코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 세대별로 이 사안을 보는 그 눈도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 안의 의원들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도 보면 젊은 의원들이나 조금 박원순 시장과 오랜 세월 같이 민주화 운동하고 시민운동하고 그런 의원들이랑 약간 정서의 결이 좀 다르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그 현장 기자도 얘기했듯이 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그 변호인 측이나 단체 쪽에서는 이게 정쟁으로 소비가 되거나 사실 네. 야당의 정쟁거리로 소비가 되거나 네. 사실 보수 그 유튜버들의 그런 가십거리로 사용되는 거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사실관계가 사실은 밝혀져야 좀 피해 호소하는 그쪽에서도 좀 이런 거에 대해서 2차 가해나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특히 일부 보수 유튜버들 이거를 무슨 코인을 벌기 위한 무슨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고인이 숨진 곳까지 찾아가서 웃고 그렇죠. 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말과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건 아무리 그 박원순 시장과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고 그분에 대해서 평소에 감정이 안 좋아도 인간으로서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인간으로서의 지켜야 할 선을 넘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국민 여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낮에 그 2시쯤에 이제 그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 고소인 쪽에서 고소인 쪽하고 그 지원하는 여성단체 변호인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그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나름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제 피해를 본 사실들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민주당도 이제 사실 이게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망자는 반론권이 없는데 너무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결국 민주당도 오늘 이해찬 대표가 그렇죠. 뭐 사죄라고 볼 수 있는 말을 했죠. 네. 피해자를 위로하고 상황이 이렇게 돼서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겠다. 피해 호소 여성의 아픔을 위로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 이해찬 대표가 장례 끝나고 얘기를 했는데 장례와 안장 절차가 다 끝나서 이제 그 얘기할 분위기가 된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피해 여성인 저렇게 그 단호하게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더 이상 그 소극적으로 대하기가 어렵고요. 네.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괴로운 게 이게 반론을 하기도 어렵고 뭔가 대응하기가 되게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에요. 굉장히 그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엄중한 그런 엄중한 네. 사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실은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굉장히 엄중하고 무거운 사태를 맞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네, 질문 시간 관계에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네.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건데 이제 경찰에 이제 고소인이 사실을, 고소를 한 사실을 청와대가 박 시장에게 통보를 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일부 인터넷 언론이 그런 보도를 한 모양이고 의심을 하는 모양이고 야당의 조영 대표는 청와대라고 찝어서 얘기는 하지만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상을 밝혀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가 오늘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를 했죠. 그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런 일 없다. 네. 박 전 시장에게 이런 피소 사실 통보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피해자 쪽에서는 박 전 시장이 곧바로 안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 알았을까라는 부분은 의문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조사를 좀 네.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져봐야 될 네. 부분이네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다음 순서가 네 예정이 최아리 돼 있죠? 기상캐스터가 네. 지금 방금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바로 이렇게 그냥 기다리고 계시고 또 네네. 기대하시던 군요 또. 최아리 기상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언제 오냐고 아, 네. 댓글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 불러주신 것 같아서 네, 그 모비를 입고 와봤습니다. 준비성이 철저하세요. 네. 준비. 황혜진 기자가 지금 한 3,000명 지금 모아 오셨거든요. 아. 굉장한 부담으로 지금 다가오실 거예요. 3,000명.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죠? 네, 일단 네. 퇴근길 날씨 어떤지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지금 사실 상암동 하늘공원에 있는 모습 지금 막 카메라에 빗방울이 그쵸, 막 네. 떠오르는데 좀 크게 확대 좀 해주시겠어요? 저게 지금 상암동 하늘공원의 전경이죠.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어떤 여의도를 바라본 모습일 거예요, 저게. 네네. 근데 사실 오늘 퇴근길에도 여러분 우산은 필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오는 지역이 좀 많아요. 네, 이제 좀. 그런데 자, 네. 최아리 기상캐스터 이제 얼굴도. 보여주세요. 네, 맞아요. 근데 네.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오는 지역이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올비는 다 왔습니다 이제. 아. 그래서 양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역별로 좀 다를 것 같던데. 맞아. 보니까. 혹시 근데 지금 어디서 좀 시청하고 계신가요? 풀데스크를. 집에서 보통 보시거나 아니면 뭐 밖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역별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내일 네. 출근길에 우산 챙기실 거예요? 두 분? 들고 와야 돼요?
어때요? 퇴근길에 약속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동해안 지방에 좀 계시는 분들은 한 18시까지는 예보가 좀 나와 있거든요. 내일도 이제 내일도 저녁 때까지 비가 네, 와서 올것 우산을 꼭 같으니까.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네. 아니면 그냥 저 같으면은 출근길에 그냥 비 맞고 출근을 했다가 비를 즐기면서 퇴근길에는 그냥 가볍게. 왜냐면 사실 이런 날씨에는 우산이 좀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럼 우비를 챙겨서 우비가 더 거추장스럽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되게 쨍한 게 좀 부담스럽기도 대본대로 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아니 근데 네. 내일은 그렇다 지금 이번 네. 주 내내 날씨가 어때요? 이번 주 내내 날씨요. 근데 올해 비 좀 이상하다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마치 많이 와요. 가을비처럼 그리고 또 시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여름에 오면 비가 솔직히 좀 꿉꿉하고 좀 되게 싫잖아요. 이렇게 그쵸. 막 습도도 습기 막 맞아요. 차고 되게 맞아요. 싫은데 이번 비는 사실 되게 시원하고 약간 추워서 긴팔 입어야 저도 되고. 출근할 때 긴팔을 입었거든요. 지금 또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 네. 찬 공기가 장마전선을 다시 일본까지 밀어내고 있어요. 지금 밀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그치고 앞으로 이 장마전선은 일본 쪽에 한 2, 3일간 폭우를 퍼붓다가 주말 돼서야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맑습니다. 한 토요일까지 좀 맑을 것 같아요. 네, 주말 날씨 얘기해서 여쭤보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나가지 못하니까 사실 주말만 기다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난 주말도 비가 와서 사실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많이 계셨을 텐데 이번 네. 주말은 그럼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이번 주말 일요일에 기왕이면 토요일에 좀 약속을 잡으시고 근데 사실 요즘 같은 때는 저는 밖에 외출을 잘 안 하고 있어서 드라이브를 좀 많이 즐기는 편이거든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좀 차 네. 안에 있으면 네. 좀 거리두기도 되고 네, 이러니까. 드라이브를 하더라도 사실 운전할 때 또 비 예보가 필수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최근에 최근에 혼자 이제 양양을 3시간 운전해서 아 진짜? 잘 돌아다니시네요. 여기저기 막 다니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네. 넘치는 우리 흥아리 캐스터. 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올여름은 굉장히 역대급 무더위다, 더울 것이다 해서 저도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반팔을 막 이만큼을 사놨어요. 근데 사실 여름이 지금 됐는데 막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오늘도 저는 긴팔을 입고 나올 정도로 날씨가 좀 춥더라고 심지어. 맞아요. 네. 전 알죠. 어떻게 된 그래서 거예요? 전 근데 알죠. 진짜 그러니까 이번 너무 막 덥다고 굉장히 막 그래서 에어컨을 사야 된다, 뭘 사야 된다. 저 선풍기 새로 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장마가 우리나라가 제가 열심히 조사를 해왔거든요. 오. 한 7월 하순 되면 이제 장마전선 영향에 벗어나는데 네. 이 하순을 앞뒤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더위에 있던 체감 정도가 잘 달라집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는 사실 쾌적한 거고 이제 그쵸. 북태평양 고기압이 MT라고 하는 MT가 우리나라를 싹 다 덮게 되면은 우리나라 상층에 있는 공기 자체가 덥고도 습하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상층에 차가운 공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역할 때문에 우리를 우리가 좀 선선하게 더위를 지낼 수 있는 식혀주는. 거고. 그러니까 열대야 없잖아요. 네. 밤에 시원하죠. 이제 밤에 밤에 열대야만 시원하잖아요. 없어도 사실 그쵸?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에 또 잠 못 이루는 더위가 7월 말부터 찾아올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두렵네요. 아, 오늘 7월 준비 왜 그러세요? 엄청 많이 하지 마세요. 아니 거의 뭐 원고에 밑줄이 이렇게 다 그어져 있어요. 혹시 정말 몰라서 열심히 예보도 하고 챙겨왔어요. 있네. 아, 정말요? 이 18시 이 예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이걸 또 참고해서 뉴스데스크 날씨를 열심히 전하고 또 왔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이 많이 네. 의견도 아, 남겨주고 그래요? 계신데 맞아. 지금 앞서서 했던 얘기가 워낙 좀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얘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가 지금 오고 가는 와중에 또 최아리 기상캐스터에 대한 많은 칭찬도 한현철님이 오고 있습니다. 준비된 흥아리 나오셨습니다. 준비, 그쵸. 준비가 잘 그래서 돼 이제 있어서.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은 더위 대비를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더운. 그러니까 정말 습하고 푹푹 찌는 더위가 다가올 채비를 하고 있기 여기 때문에. 김창구님이 태풍은 언제쯤 올까요? 라고 봅니다. 이거 정말 어려워요. 사실 이런 질문 네. 속 시원하게 대답을 다 해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도 기상청의 어떤 분석관들하고 통화를 열심히 했는데 주제를 저희 프리데스크를 위해서 네. 통화하셨어요? 본인의 방송 때문에 하신 건 아니고요? 오직 이걸 위해서?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여기서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사실 뉴스에서 못하는 이야기들. 근데 이런 예보는 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하나 좀 확실한 거는 조심스럽지만 기상청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좀 찬 공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지구 온난화하고도 상관이 있다. 네, 온난화랑? 상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쪽에 폭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상대적으로, 영향으로 또 차가운 공기의 영향을 계속 꾸준히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근데 사실 주변국이 지금 일본이 정말 난리가 났잖아요. 그쵸. 중국도 그렇고. 그쵸, 그쵸.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는 사실 조금 그쵸. 한숨 돌린 것 맞아요.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장마전선 결국 힘싸움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밀어내고. 전체가 올라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 끄트머리에 있는 애들이 닿은 건데 비가 이 정도로 온 거거든요.
제가 오늘 우비를 괜히 입은 게 아닙니다. 지리산에만 어제 오늘 290mm의 정말 많은 비가 왔어요. 이 정도 비의 양이면은 우리나라 장마철의 평균 강우량이 남부지방이 한 350 정도 되거든요. 네네. 상당히 많은 양이죠. 네. 그럼 좀 지역별로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나라에 다 오는 건 아니고 네. 딱 지역별로 뽑아서 한꺼번에 확 쏟아지고 멈추고 해서 같은 시간대에 있다 하더라도 어디서는 비가 많이 오는데 어디서는 거의 영향을 못 마치 받는 것 이런 같아요. 느낌이에요. 이렇게 물풍선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있다가 한 번에 팡 터트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힘을 잔뜩 모았다가 그렇게 되면 사실 피해도 더 크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강수량이 네.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뱀님께서 오늘 진지 아리 모드라고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저희가 거의 웃다 갔거든요. 그냥. 진짜요? 오늘은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근데 마음껏 뽐내고 계십니다. 날씨는 사실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올 정도로 그래요, 비가 많이 맞아요. 왔기 때문에 좀 이게 많이 너무 나왔- 웃고 즐기기엔 우리의 이제 또 우리의 이웃 중에 누군가는 또 피해를 네. 당하고 그쵸, 있는 그쵸. 것이기 때문에 네. 좀 저희가 네. 마음이 좀 근데 그러면 2주 전에 저를 보시고 지금 또 보러 와주신 거예요? 많은 분, 3,700분께서 네. 시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고정이 되신 건가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말도 없이 나오셨어요 오늘. 저의 앞길은 이제 누가 좀 이따 여러분 나오시면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요. 끝나시면 나가서 책상에서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주말 이후 날씨 전해드릴게요. 이거 네네. 보면은 일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네. 잘 잘 안 안 보이죠? 보여요. 네. 쭉 비 예보가 있어요. 이렇게 회색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번 비가 다음부터 좀 크게 뽑아오세요. 보이질 않습니다. 네, 알겠어요. 이렇게 막 구박하고 그러면 안 되죠. 아이. 지금 이렇게 준비된 출연자가 왔는데 지금. 그럼 욕은 제가 어쨌든 먹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비를 사야 할 타이밍인가요? 지금 우산을 마련하거나? 우비도 아니죠. 이제는 옷장 정리를 해서 다시 네. 이제 가벼운 또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아. 옷을 입으시는 게 좋죠. 네. 왜냐면 장마철에 딱 붙는 옷 입으면 불쾌지수가 늘어나잖아요. 예. 불쾌지수를 관리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지금 노재필 기자가 네. 나오셔야죠. 네. 그냥 계속 나는 됐으니 계속 얘기하면 죄송해요. 죄송해요. 지금 계시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뭐 남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있으시면 아니요, 더 하시고 아니요. 없으시면 놓으실게요. 여기 김창구님이 다음에도 출연 예정. 진짜요? JHP님은 아리님을 구박하다니. 아리 누나 보면 불쾌지수 0이요. 여러분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예,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네. 지금 김민호 아나운서님 그러면 흥아리님 팬들에게 혼나요. 아이고.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네. 애단육님께서 노재필 기자님 내일 나오시라고. 이거 시청자분들이 그러시라면 그래야죠. 어떡해. 3분 남았어요. 네. 이렇게 자, 시간이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예, 댓글을 읽어요. 여러분 뭐 최아리 기상캐스터 노재필 기자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그 산적? 산적이요? 산적이라고. 왜 지금 안 계신 분을 왜 이렇게 모욕하십니까? 제가 열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네. 네. 뭐 어떤 느낌이에요? 저희가 좀 이제 2주 아니 근데 주째인데. 솔직히 두 분 저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보면 아니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왔다 갔는데 그쵸? 맞죠? 네, 맞아요. 화사해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분 다 이제 옷도 화사해지고. 네, 노력하고 있어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부터 우비를 2개 더 가져오세요. 그런가요? 저희가 입고 방송할게요. 진짜요? 같이 화사해질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우빈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댓글로. 네, 우비입니다. 팬분들이 진짜 날씨 많으시네요. 보고 넘어왔어요. 텐션 너무 높으신데 개인적인 느낌이면 팩트 아리키케님 나와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남자분 같은 헬스 양이. 트레이너 같아. 칭찬이신 거죠? 예. 상암동으로 오시면 무료 PT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네. 갑자기 이제 날씨 때문에 갑자기 전격 출연 결정이 돼서 알고 봤더니 김민호 아나운서도 깡을 쳤더라고요. 아하. 여러분 뉴스 아나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뭐 올라와요? 내일 이제 업로드가 되는데요. 뉴스 아나니 저희 아나운서국 채널인데 네. 그냥 브이로그인데 주말 일상 브이로그 제가 찍었어요. 근데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기 많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여러분 깡을 오늘 한번 비와도 많이 와주세요. 정말 저희가 이렇게 할 말이 없나요?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제이님께서 노재필님 면도 부탁이라고 왜 이런 댓글? 면도뿐만 아니라 이 비비크림도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지금 계시지 않은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존재감을 딱
하고 있네요. 근데 저는 비가 오면 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까지는 맑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맑은 날씨를 이번 주 후반까지 네.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 뉴스프리 데스크 마칠 시간이 됐네요. 네, 네, 예,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풍성한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데스크 본방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7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